얼마 전 이혼을 하고 온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감행한 거였는데 이렇게 힘든 거였을 줄은 몰랐어요. 이번에 안전이별을 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때는 1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아, 정말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오빤 요즘 일이 어때?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직 생각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그만두고 새 직장 알아보는 게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오빠 생각엔 어떤 것 같아? 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거기가 안 주는 편이 아니잖아. 난 일하는 거에 비해 대우를 안 해줘서 이직을 결심한 거고. 그냥 너는 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언제 취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까지 그만두면 우리 빈털털이 될 수 있다고. 알았어. 근데 당신이 이직 성공하게 되면 나도 고민할 시간 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여긴 일은 괜찮거든?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나보단 월급이 높으니까 좋을 거 아니야. 아, 나도 이번에 이직하는 곳은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이면 좋겠다. 이게 내 작은 소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을 거야. 오빤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 맞다. 나 집안 청소할 생각이라 그런데 오빠가 쓰레기 좀 버리고 오면 안 될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뭐? 아, 귀찮은데. 지금 바로 나갔다 오란 건 아니겠지? 지금 갔다 오면 안 돼? 오빠 없을 때 청소기 좀 밀려고 그래. 집에 있을 때 밀면 먼지 날린다고 싫어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밀 테니까 조금만 나가 있어주면 안 될까? 아, 귀찮은데. 그냥 당신이 나갔다 오면 안 돼? 그리고 청소기 돌리는 건 그냥 내일 해도 되잖아. 어차피 당신이 10분 정도 더 일찍 퇴근하는데 그때 하면 안 돼? 쓰레기도 내일 나갈 때 버리면 되잖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어? 지금 안 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렇지. 집에 냄새 나는 거 오빠가 가장 싫어하잖아. 그니까 지금 갔다 오는 걸로 하자. 아침에 바쁜데 분리수거까지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진짜 귀찮네. 그냥 하루 빠지든가 하면 되지. 솔직히 너처럼 출퇴근 자유로운 직업군이 어딨다 그래? 왜 반해? 난 정해져 있잖아. 그럼 솔직히 집안일은 당신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집에 오면 좀 쉴 수 있게 해주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나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근데 난 퇴근하고 난 후에 가사 일에 매달려야 돼? 같이 사는 집이니까 서로 돕자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서로 힘들고 쉬고 싶을 땐 배려하자 이거지. 나 진짜 내일 출근 전까진 일어나지 않고 푹 쉴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일을 당신이 어느 정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알겠지? 난 들어가서 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저녁. 잘 됐다. 그동안 피곤해서 고생 좀 많이 한 것 같네. 그래서 청소는 잘했지? 누구가 방에서 자고 있어서 못했지? 그냥 둘이 하면 금방 끝날 일을 혼자 하게 만들어야 돼? 난 밥도 차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쓰레기 한번 버려주는 게 어려웠냐고. 아, 내가 왜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 달에 생활비를 왜 그렇게 넣었어? 우리 매달 150만 원씩 모으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번엔 100만 원만 넣은 건데? 이번에 카드값이 좀 나와서 그거 내느라. 그냥 이번엔 100으로 조정하는 게 어때? 어차피 내라고 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뭐? 우리가 매달 나가는 적금이 있는데 그걸 안 낼 순 없잖아. 우리가 서로 생활비 부분엔 터치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거 없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150은 매달 꼬박꼬박 내라고 했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건데? 이번 한 번 어긴 거 갖고 내한테 왜 그래? 내가 언제 안 내겠다 했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세우냔 말이야. 그냥 다음 달에 200만 원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번 달은 그냥 당신이 낼세 생활하도록 해. 오빠 진짜 어이없다. 나한테 적반하장할 군번은 아니지 않아? 오빠가 먼저 우리 약속 파기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떡하겠던 건데? 내가 더 억울해야지. 아이 좀. 일요일 저녁에 돈 얘기를 해야겠어.
부부면 서로 허물 정도는 감싸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너 나보다 많이 벌잖아. 그럼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평소에 돈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애초에 280 버는 사람이랑 330 버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비슷할 수 있겠어. 150 빼고 나면 겨우 130 나왔는데 그걸로는 유류비하는 것도 힘들다고. 오빠,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진정하면 얘기하도록 하자. 지금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래도 난 적정선이라 생각했는데 오빤 부담이었구나.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왜 담고 있다가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 내가 어떻게든 생활비 줄여서 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다음엔 꼭 150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며칠 후. 우리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건데? 혹시 맛있는 거라도 있나? 된장찌개 마저 먹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나물 반찬이랑 계란 후라이. 뭐? 왜 그렇게 반찬이 부실한데? 그리고 그거 오늘 아침에도 먹은 메뉴잖아. 좀 맛있는 거 없어? 고기 반찬은 왜 이렇게 상이 안 올라오는 건데? 몰라서 물어? 오빠가 생활비를 100만 줬잖아. 근데 내가 200을 내야 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도 깔끔하게 100만 내서 생활하니까 그렇지. 지금 장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빠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그냥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데 네가 해준 거 먹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됐고 그냥 사 먹고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무슨 초식 동물도 아니고 나물이랑 된장찌개 먹고 어떻게 살란 거야? 그렇게 불만이면 좀 아껴보는 게 어때? 지금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그걸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잔소리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 아 그럼 잔소리 안 하게 반찬 퀄리티 좀 높이던가. 그런 해결책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어떡할래? 반찬 퀄리티를 높일래? 아님 내가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갈까? 그냥 맘대로 해. 난 생활비 없어서 안 되니까 오빠가 50을 주든가 아님 그걸로 밖에서 먹고 담달에도 같은 결과를 얻든가. 그건 오빠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넌 어떻게든 내가 남편한테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안 올리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제가 몇 끼니도 다 만들고 있는걸요? 그럼 우리 위선이가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야? 너 정말 어이없는 애구나. 위선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 오자마자 밥부터 달라고 하더라. 학관이라는 사람들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다가 우리 아들 쓰러지면 내게 책임질 거니?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오면 집안일하고 밥 차리느라 밤 10시 전까지 거의 쉬지도 않고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집에서 주부로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어서 오빠만 더 고생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만약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내가 상견례하러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이러니까 고아들은 배우자감으로 제외된 건 모르지? 아야, 결혼 전에 부모까지 다 잃더니 역시 사람은 운이 있다니까. 저런 불운 덩어리를 집에 끌고 들어왔으니 우리 일이 잘 풀리겠어? 어머니, 지금 부모님께서 결혼 전에 돌아가셨다고 고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아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못된 분 아니세요. 저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럼 뭐해? 자기 남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나 때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밥 챙겨주고 일 보냈어. 그리고 우리도 농사를 했지. 넌 내 아들 그만큼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죠. 근데 어머님은 주부에서 농사일을 하신 거지만 저희는 어머니 직장이 있는 근로소득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일반 사원도 아니고 과장이란 직책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 일 잘 안 하면 잘린다고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만큼 노력 좀 하란 말이야. 하긴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는 애한테 내 아들을 어떻게 맡길지 모르겠구나. 여튼 한 번만 더 내 아들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내가 가서 너희 이혼시키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니?
잠시 후. 너 정신 나갔어? 지금 어머님한테 그딴 말을 하고 왔어? 너? 야, 너보다 3살이나 많은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기나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한테 내가 밥을 잘 안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근데 안아주는 게 맞잖아. 엄마 내가 가자마자 좋아하는 불고기 만들어주시더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넌 안 해주니까 화나서 그랬어. 근데 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 그럼 평소에 좀 잘 챙겼으면 됐을 거 아니야.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했던 건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왜 이딴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밖에 나가봐. 나 같은 능력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돈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야, 너랑 나랑 월급 해봤자 50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근데 마치 억만장자인 것처럼 구네. 야, 근데 그건 알고 있나 모르겠다. 이번에 이직할 거 계약서 작성하고 왔거든? 그 전엔 네가 50만 원 더 벌었지만 지금은 내가 30만 원을 더 많이 벌게 됐단 거야. 그럼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대우 좀 해줘야겠네? 어? 오빤 나한테 대우라는 걸 해준 적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한 번이라도 대우해준 적 있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내가 언제 대우를 안 해줬단 그래? 야, 그동안 집안일하는 거 도와줬잖아. 나처럼 가정적인 남자가 세상에 어딨다고 그러는데. 근데 넌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이러는 거잖아. 이게 도와준 거라고? 아, 그래. 오빠 월급이 오른 건 축하하는데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내가 오빠 요구를 왜 들어줘야 되는 건데? 같이 살면서 쓰레기 버려주는 거 못해? 난 집에서 놀고 먹는지 알아? 빨래, 청소, 요리 다 내가 하고 있잖아. 재활용 몇 번 버려준 것 같고 진짜 너무하다. 어? 아, 그래. 너 잘났네. 급여 오른 만큼 펑펑 쓰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음 급여일까진 식단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면 50만 원 보내든가. 그럼 나도 보내서 생활비 보태면 돼. 다음날 점심. 연애할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뽑아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한 후엔 왜 그렇게 바뀌셨대?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해봐야 안단 건가 봐. 그리고 너도 결혼이 빠르긴 했어. 그 나이에 벌써 임자 있는 사람이라니? 좀 더 나이 먹고 난 후에도 우린 할 수 있다고. 그땐 불같은 사랑이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었는데 다른 의미로 이 사람이다야. 아, 내 인생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서 말인데 어떡하는 게 좋을까? 나 이대로 살다간 숨이 탁 하고 막힐 것 같아서 그래. 아유,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해서 내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지. 근데 굳이 결혼을 하더니 이사다를 만들어내? 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하나만 물어보자. 너 혹시 부모님이 재산 남겨주신 거 그쪽이 알아 몰라? 모르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그때 정신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럼 너 그거 비밀로 하고 있어. 사람들이 돈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넌 딱 모르니까 한번 진심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어차피 유산으로 받은 건 재산 분할에 속하지도 않으니까 네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한번 그래 봐야겠다. 근데 나 잠깐 어머님한테서 전화 와서 받고 올게. 잠시 후. 네,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를 거셨어요? 이번에 위선이가 이직하면서 급여 상승한 거 알고 있지? 너보다 30만 원 많이 번다면서. 그럼 이제 너도 우리 아들을 잘 대해줘야 되지 않겠어? 고기 반찬도 매일 내놓고 말이야. 전에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말랐던데. 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 이번엔 그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생활비 자체가 모자른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메꿀 순 없는 거잖아요. 한 달에 식비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 저축한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지. 자고로 집안의 뿌리이자 기둥은 남편이다. 근데 넌 그 가정의 뿌리를 싹둑 잘라내고 있는 거잖니? 내가 이러니까 속이 타들어가기만 하지.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삼자인 어머니께선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서는 의견 피력 못하는 오빠가 어머니 기사를 등에 업고 저한테 유독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럼 수락하신 걸로 알고 저 이만 전화 끊도록 할게요.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 새끼가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엄마 된 사람으로 나선 거지. 응, 하긴 넌 두 사돈 모두 돌아가셨으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그런 걸 모르겠구나. 아, 이제 됐어요. 그럼 그 잘난 아들 이제부터 어머니가 끌어안고 사시면 되겠네요. 돌아가신 두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하시는 어머님이나 그 아들놈은 다 똑같아 보여서 말이에요. 이 집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혼집 하라고 저한테 남겨주신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짐 정리해서 밖에 놔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잠시 후. 아름아, 너 방금 소리가 크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을까? 아, 엄마랑 아빠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시잖아. 사돈 모두 돌아가셨으니까 부모 사랑은 모르겠구나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화나서 다 엎어버렸지. 어? 아무리 머리가 비어도 그렇지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되는 거 모른대?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그냥 이혼하고 너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너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김미선 그 사람이나 그 엄마나 어떻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똑같대? 야, 내가 우리 언니 소개시켜줄까? 거기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언니? 아, 그러고 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셨지? 설마 내가 문의를 할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빨리 성사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원래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오늘 당장 짐 정리하겠네? 어차피 집은 내 거니까 그놈 것만 밖에 내놓으려고. 아파트가 복도식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 옆집에도 양해 구한 후 내놓을까 생각 중이야. 그럼 오늘 반차 쓰고 가는 게 좋겠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나도 말하고 우에 빠지거나 하면 되지. 친구 일이 먼저 아니겠어? 감동이잖아. 내가 그럼 맛있는 거 살게. 사실 얼마 전에 와인 하나 샀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오늘 축배 한번 들면 되겠다. 너무 좋은데? 오늘 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내도록 하자고. 그날 저녁.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물건을 밖에 이렇게 꺼내놓으면 어쩌자건데. 난 들어가지 말란 소리야. 이거 엄연히 범죄란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 전화 안 했어? 오빠랑 나랑 갈라서기로 했단 거 말이야. 하긴 어머님은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런 걸 오빠한테 연락하겠어. 근데 난 오빠랑 깔끔하게 갈라설 생각이니까 이혼 전까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을 한다고?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이별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네가 한번 읊어보라고. 정말 몰라서 그래? 나도 바쁜 사회인이라고. 근데 네가 먹는 밥 하나 때문에 집 회사 할 거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야겠어? 어차피 어머님한테도 이혼할 거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그거 갖고 당장 여기서 나가버려.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번에 내가 이직한 곳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급여가 오르면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러면 넌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충분히 가능한걸. 그리고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내 집이야. 너한텐 단 1%의 권리도 없단 말이지. 근데 내가 왜 너 같은 놈보다 궁핍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웃한테 민폐니까 얼른 가주지 않겠어? 그쪽에서 경비 부르면 우리 건물 입장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너 진짜 어이없다. 그냥 밥할 때 신경 좀 더 쓰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래, 얘기해 줄게. 내가 정말 화나는 건 니네 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모욕해서 그런다. 이건 어떡할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고로 돌아가신 사돈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더라도 이런 아파트를 남겨주셨는데 넌 집에서 뭘 해줬는데? 그래놓고 나한테 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 우리 이혼하자. 너 같은 애랑은 더 이상 같이 살진 못할 것 같다. 야, 넌 상대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데?
심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그건 너나 잘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난 알아서 살 테니까. 오히려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 완벽해질 것 같아서 그래. 그래. 그럼 우리 그럼 갈라서는 걸로 하자. 이혼하면 너만 손해니까 앞으로 매달릴 생각 하지도 마. 나도 너처럼 온전한 정신 가지지 못한 사람이랑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알겠어? 누가 후회하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몇 달 후. 소송장 보냈다면서? 그쪽에서 보냈다고 네가 얘기한 건 기억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래? 혹시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게 이혼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산으로 받은 그 건물을 알게 돼서 그게 탐이 났는지 갑자기 사과를 하더라.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나 뭐라나. 엥? 설마 안 받아주니까 소송 걸어버린 거야? 그 사람도 제정신 아니다. 법 조금만 알아보면 자기한테 권리 없던 사실 알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로 탐이 난다는 거 아닐까? 변호사까지 선임했더라고. 그 사람도 일단 수임료는 받으니까 의뢰를 수락한 기분? 완전 아저씨라고 알고 있어. 아휴, 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얼른 이 일들이 정리되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냥 모르겠다. 얼른 이혼이나 되면 좋겠어. 난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다사다난한지 모르겠다니까. 글쎄, 최근에 있었던 일 알려줄까? 회상, 한 달 전. 넌 언제 합법적으로 혼자가 되는구니? 주위에서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아직 아내가 있으니까 소개도 못하고 말이야. 근데 그 애는 뭐가 신나서 이혼한단구니? 내가 그런 애 생각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좀 황당해서 그래. 넌 줄 알겠어? 지금 헤어진다고 좋겠지만 나중엔 울면서 찾아올걸? 나같이 돈 잘 버는 사람 찾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나?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남편 귀한 줄 모르는 애랑은 연락할 필요 없어. 그거 잘 알고 있지? 근데 엄마, 내가 얼마 전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우리 회사 옆 건물 있지? 거기에 건물주 이름이 이하름이란 거 있지? 순간 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건물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던 거야. 신상을 물어보기엔 안 알려줄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에이, 그거야 쉽지. 거기 임대할 거라고 계약서 쓰면 이름하고 뜨잖아. 그것만 보고 생각해보니 임대료가 비싸서 안 되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오, 역시 전직 부동산 사장님.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설마 이하름 걔가 정말 사장님은 아니겠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설마 그러겠어? 걔가 그런 거 있었으면 말을 했겠지. 안 하면 뭐 사기 결혼 뭐 그런 건 안 되냐? 그리고 위자료 받을 때 우리만 더 좋은 거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눈치 볼 필요 전혀 없다니까. 알았어, 엄마. 나도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겠다. 엄마, 그럼 나 소개 좀 시켜줘.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얼마 있다 재혼이나 하게. 나같이 잘난 사람이 옆자리 비워두면 여자들한테 죄 짓는 거야. 그리고 이혼하면 돈도 생길 건데 내가 못할 이유 있나? 그래? 그럼 엄마가 소개시켜 달라고 할 테니까 한번 만나봐. 이번엔 걔 같은 애 말고 좋은 아가씨 골라서 장가 가야지.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그냥 걘 예전 내 급에나 맞는 거지. 지금 나한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애였어. 차라리 갈라서기로 한 게 나은 것 같다니까. 알았어. 주말에 시간 비워두도록 해. 며칠 후. 혹시 고은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해요. 고은아예요. 죄송하지만 전 그만 일어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만났는데 벌써 일어나신다뇨?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엄마가 하도 나가라고 해서 그러겠다 하긴 했는데 유부남이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솔직히 이거 잘못 만나면 전 상간녀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그쪽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어차피 이혼할 생각입니다. 지금 조정 중이라서 그렇고 별거도 하고 있어서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우리 만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요? 전 유부남이랑 그럴 생각 없어요. 오늘은 사정에서 나온 거라 잠깐 온 거예요.
일단 만났으니까 그냥 안 맞았던 걸로 하죠. 어이가 없네요. 지금 고작 결혼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어차피 재산 많을 싱글남 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선보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돈 있고 능력 있는 남자 찾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는 이유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데 그 부분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전 이런 분이랑 알아갈 생각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그날 저녁. 잘 만나고 왔어? 오늘 걔가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애야. 엄마 맘에 쏙 드는 앤데 우리 아들 맘에 쏙 들었나 모르겠네. 능력이 있으면 뭐해. 나보고 유부남이라고 만나지 말자 하더라.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미래를 위해 좀 참으면 어디 돈 넣어. 막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참. 설마 그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박 씨한테 한 소리 하든가 해야겠어.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애가 어딨다고 그런데. 얼굴도 나름 괜찮고 능력도 좋아 보여서 기회를 주려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우리 아들은 엄마가 더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부동산 건은 잘 알아보고 있는 거지? 내일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선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느라 찾아가 보지도 못했네. 그리고 엄마, 박씨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걔가 안 좋은 소문 내면 어떡해? 어차피 이혼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네. 다음 날. 우리 아들 잘 갔다 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엄마,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거기 옆 건물 주인이 이하름 맞더라. 계약서 쓰면 주민등록번호 적혀있잖아. 근데 이하름 번호랑 동일했어. 아니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서 우리한테 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정말 걔가 갖고 있는 건물이란 거야? 위선아, 지금 소송 날짜 잡혔지? 그 전에 아름이 마음부터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한번 얘기 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걔가 마음을 돌리겠어. 안 그래도 나한테 화가 많이 난 사람인데 화를 풀려나? 아, 그럼 어떻게든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쪽이면 10억은 될 건데 그걸 그대로 놓치겠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이혼하면 나한테 반 들어오잖아.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엄마도 이여름 걔가 하는 행동 맘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래도 매달 연금처럼 돈이 들어오는 거랑 일회성으로 받는 건 다르잖니. 그러니까 연락해서 한번 잘해보도록 해봐. 잠시 후. 저기 아르마 잘 지내고 있지? 네가 보고 싶어서 연락하게 됐어. 내가 보고 싶었다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선보고 다닌다는 얘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 근데 뭐가 잘 안 됐나 봐. 아니 그건 엄마가 보라고 해서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랑 결혼한 사람으로 있는데 지금 딴 사람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네가 만난 고은아 있지? 내 대학교 친구라서 꽤 친하거든. 너랑 선본다고 해서 멀리서 지켜봤었어. 근데 넌 아직도 네 능력을 맹신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있더라. 뭐? 그 사람이 너랑 친구라고? 어, 너랑 선 잡히자마자 나한테 연락 와서 어떡할까 물어보더라. 참나, 넌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딴 여자를 만나고 싶더니? 내가 네 머릿속을 열어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렇네. 아니, 오해하지 말아줘. 엄마가 말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나도 네가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니 마음 한켠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 정말 어이없다. 앞뒤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이렇게 바람핀 것도 같이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내 뒷조사는 그만해주지 않겠어? 부동산에서 연락 왔더라. 아니, 그건 그냥 이름이 같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리고 막말로 건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숨기고 있었던 건데?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이야.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쁜 건지 모르겠네. 얘기를 해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진 않았을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비밀로 하지 않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거잖아. 아, 내 뒷배경 때문에 그런 거겠지.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너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야.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소송 일을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같은 놈한테 내 인생 맡길 바엔 혼자 살다 죽는 게 낫지. 안 그래? 회상 끝. 현재. 고은하면 아, 우리랑 같이 놀았던 걔? 어쩐지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 와서 너한테 무슨 일 있냐고 하더라. 진짜? 하긴 나한테도 갑자기 연락 와서 놀라긴 했어. 근데 내용이 선보는 거였네. 그놈은 무슨 생각으로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건물을 알아낸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더라? 정신 나갔대? 그걸 왜 네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자. 왜 저렇게 질척거리는지 추해 보이네 아주. 그러니까 말이야. 법적으로 유산은 분할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런가? 그리고 이럴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휴, 변호사님 만나서 잘 얘기해봐. 깔끔하게 이기려면 걸리는 거 하나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건물 때문에 한동안 계속 연락 올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어차피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괜찮아. 며칠 후.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솔직히 얼굴 볼 만큼 좋은 사이도 아닐 텐데요. 아가,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 우리 앞으로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그동안 우리가 너 많이 무시했는데 아들이 혼자 이러는 게 마음 아파서 그랬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 줬으면 좋겠다. 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사람 혼자 일한다고요? 전 일도 안 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같이 비슷하게 벌고 있는데 집안일도 제 차지란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한 번 안 했거든. 그래서 할 줄도 모르고 괜히 하면 똑바로 안 해서 나도 하지 말라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 버리는 걸 못해요? 다른 건 내가 할 테니까 버려달라고 하는 그 부탁 하나 못 들어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애한테 버리고 오라고 하면 멍령이잖아. 그냥 버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위선이도 모나게 행동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한번 조율해보는 방향으로 하자. 아니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지 마세요. 남의 집 앞에 와서 문 열릴 때까지 쿵쿵거리는 거 민폐짓이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사과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같이 산 정이 있잖니.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잘해보도록 하자. 아, 그럼 일주일의 기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 우리가 잘할 테니까 마음 조금만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고마워.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기회 한 번 더 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해줘.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난 주말에 한국에 없을 예정이니까 알아서 지내. 뭐? 한국에 없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해외여행 일정 잡아놨어. 지금 와서 취소하기도 싫으니까 혼자 갔다 올 생각이니까 넌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 자기야, 우리 같이 가는 건 어때? 화해하는 마음으로 여행 가면 좋잖아. 우리 엄마랑 같이 가면 가족여행인데 어떤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연차 쓰도록 할게. 알았어. 그럼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네가 결제해. 굳이 이 기분으로 너한테 쓰고 싶지 않으니까. 식당이랑 호텔 같은 거 싹 다 예약해놓고.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럼 우리 주말에 즐겁게 놀도록 하자. 잠시 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서로 화해해서 잘 지내기로 한 거야? 잘 지내기로 했어. 그리고 주말에 해외여행 갈 거니까 엄마도 이것저것 준비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걔가 혼자 간다고 해서 따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걔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 조금만 참아봐. 걔가 가진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얼만데. 그렇지?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번에 참아야겠지? 어, 그래서 숙소도 식당도 좋은 곳으로 예약하려고. 분위기 좀 올리면 기분이 많이 풀리겠지. 안 그래? 일주일 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면 어떡하겠단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초에 네가 말을 함부로 해서 들어온 거잖아. 여행까지 가서 내가 어머님 뒷발을 지나야 돼? 손발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어머님 옷까지 다 챙겨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쉬러 갔지 일하러 간 줄 알아? 그리고 애초에 너희랑 같이 있을 생각 없었어. 그냥 비행기 값 날리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거기서 둘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봐. 아, 근데 식당 예약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가지도 못하겠구나. 너 이러려고 나한테 해외여행 얘기한 거지? 아니? 내가 가려는 걸 네가 끼어든 거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왜 입을 터는 거지? 너 한국 돌아가서 봐. 내가 너 때문에 왜 타향에서 헤매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미안하면 그동안 내가 날린 거 돈이나 보내. 아니? 그리고 이건 내가 방금 변호사님한테 받아온 또 다른 소송장이야. 민사로 하나 걸 생각이거든? 너 결혼할 때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기억하지? 결혼식에 쓸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먼저 내줬잖아. 그거 반환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벌어왔던 것도 있잖아. 난 돈 안 벌었어. 똑같이 벌었는데 마치 네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서 이런 짓을 했어? 너 사이코야?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애초에 너 같은 놈이랑 결합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던졌던 건데 딱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 됐고, 우린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 몇 달 후. 아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선이랑 이혼한 건 알고 있지만 재혼이란 선택도 남았잖아. 우리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웃기지 마시죠, 아줌마. 그리고 지금 그 건물 때문에 그러는 거 모를 줄 아세요? 왜요? 법원에서 자기 거 될 수 없단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날처럼 소중하게 생각한 만큼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런 거잖아. 넌 그렇게 베베 꼬아서 생각해야겠어? 어, 이게 확실한 팩트잖아? 팩트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굳이 말싸움을 할 필요가 있나?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월세 때문에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지금 벌고 있는 근로소득으로 살고 있어. 건물소득은 다 기부하고 있거든. 뭐? 그 큰 돈을 매달 기부한다고? 너 제정신이야? 축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남한테 쏟아주고 있던 게 좀 어이없다.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비밀로 한 건 너무하지 않아? 내가 내 건물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돈 욕심 그만 좀 부리지 않을래?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이거든. 아, 맞다.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돈에 대해선 소송날 나왔지? 나한테 빚이나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이 개념 밥 말아먹은 것 같으니라고. 네 남편 등골 그렇게 빼먹으니 좋아.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얼른 날리도록 해야지. 비밀로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단 거냐? 손대지 마세요. 손대는 순간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도 안 한 아들을 다른 여자랑 선보게 하는 아줌마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너도 정신 좀 차리는 게 어때? 언제까지 치마폭에 쌓여서 살 생각이야. 야, 내가 너 같은 마마보이를 데리고 살았단 현실이 절망스러워. 아, 그래도 이제 안녕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뭐? 난 너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됐던 거야?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매정한 건데? 조용히 해.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감정 소모하는 것도 기분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기부 살짝 줄이고 월세 받은 걸로 편하게 살아보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같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서 어떡해? 아, 그럼 나한테 빌려간 거 소송 결과 나오는 대로 갚길 바래.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자. 안녕. 그리고 저는 그놈이랑 연락을 끊었어요. 나중에 소송 결과 나온 걸 들어보니 빌려간 정황도 명확해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3천만 원을 구하느라 등골이 빠질 뻔했단 얘기는 들었네요. 소소하게 해외에 두고 오는 등 복수라긴 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긴 것 같아서 영 찝찝해요.
그래도 지금은 연락도 끊기고 찾아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숨기는 걸 권해드려요.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